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조광 페인트고요. 음, 오늘 편입을 진행을 했는데 뭐 유튜브에도 평단은 뭐 똑같으니까 유튜브에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강의를 찍고 있고요. 일단 조광 페인트 먼저 설명해드리기 전에 제가 영상 또 오랜만에 올리잖아요. 2달 만인가? 2달은 안 된 것 같네요. 한 달 정도 넘은 것 같은데 한 달,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올리기 때문에 지금 먼저 보유 종목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 상한가 갔던 종목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하고 좀 재령산업 때문에 이제 댓글이 좀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 좀 해드리고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프리뷰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합 페인트 보여드릴게요. 앞에 부분은 설명 들으면 뭐 그냥 넘기기보다 설명 보시면 다 도움이 될 거니까 너무 조강 페이트만 보러 오신 분은 스킵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얘기해야 될게 비센전자하고 DSR하고 그 다음에 재룡산업 세 가지 얘기해야겠네요. 세 가지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 하기 전에 일단 차차 명품주 채널이고요. 저는 차차라고 하고 현재 보고 계신 채널은 명품주 채널입니다. 채널은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화질 1080으로 설정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목 관리 때문에 목소리 크게 안 내니까 잠자기 전에 들으시거나 볼륨을 키워서 들으시거나 그다음에 타자도 쳐드리니까 자막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차 명품주는 재무가 문제없는 세력 배당주로 배당 먹으면서 슈팅을 노리는 매매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조광 페인트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키워드는 무접점 키워드로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DSR부터 먼저 볼게요. DSR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오랫동안 강조를 많이 했던 종목이어가지고 수익일지 채널에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그냥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면 월봉을 볼게요. DSR 이제 DSR은 과거 문재인 관련 주였고요. 그리고 제가 뭐 강조했던 거는 난 재작년 2019년도부터 계속 이제 강조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슈팅이 나올 때 정확히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슈팅이 나올 때 뭐 실제로 수익을 한번 봤었습니다. 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때도 손절할 종목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잘 모으면은 이 종목은 나중에 정치 테마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과거 문재인주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저기 시총도 높지 않고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니까 이제 수익을 잘 볼 것이다 해가지고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뭐 다 올랐으니까 뭐 그때 그 이후로 수익 본 거는 뭐 크게 그건 아닌데 아무튼간에 코로나 이후에 장기 입형을 돌파를 해줬고요. 장기 입형을 돌파를 해주면서 이제 약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느 때쯤에 이제 분할 매도를 말씀을 드렸고 분할 매도를 해도 충분히 더 끌고 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같은 경우. 그래서 아마도 좀 오래전부터 매집하셨던 분은 수익률이 100%가 넘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명품주 제가 또 편입을 이제 했었거든요. 없으신 분들은 또 추가로 편입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횡보할 때 이제 추가로 명품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종목입니다. DSR 같은 경우. 유튜브에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 유튜브에도 간간히 이제 DSR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좀 돈 잘 버는 기업이니까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거다라고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도 유튜브에서도 공부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을 했다가 요런 데서도 이제 한번 또 매물대를 맞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저는 더 갈 것 같아서 이제 제자분들하고는 요런 라인에서 이제 또 스윙으로도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할 매도하면서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인 낸 거는 텔레그램 사인 낸 거는 오늘 다 올매도 진행을 관점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명품주도 원래는 다 올매도 했는데 이제 소량 남은 거는 이제 어디까지 가나 좀 보려고 오늘 소량을 좀 남겨놨는데 상한가를 갔네요. 그래서 목표가는 10,000원이었는데 다 처리가 됐고요. 나머지 물량은 내일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DSR은 그렇게 보고 추가적인 설명은 수익일지 채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이나 내일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일지 채널에. 그리고 비센전자도 오늘 슈팅이 한번 있었는데 일단은 좀 부유 관점으로 봤었고요. 당연히 지금 신규 매수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너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재룡산업 봐야겠죠. 재룡산업은 유튜브에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니까 재룡산업 설명 이제 하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조각페인트 신규 편입한 조각페인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재룡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설명드린 종목이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빠져도 뭐 20% 정도까지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고 워낙 또 저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몰빵만 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 분산 투자하고 분할 매수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월봉 보시면 여기를 이제 장기평을 돌파를 해가지고 관심을 가져줘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지할 때 굉장히 좋은 자리니까는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튜브에서. 그래서 장이 좀 급락을 했어요. 8월 달 뭐 중순부터 8월 말까지 급락을 해가지고 좀 많은 종목이 좀 밀리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재룡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인을 계속해서 추가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유튜브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자 좋은 자리에서 유튜브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좀 많이 떨어져도 20%일 거다 분할 매수. 근데 이제 개미들은 이런 어떤 뭐 장이 폭락을 하거나 종목이 좀 내려가는 거를 견디지 못할 거다로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도 한 20% 이상 빠지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장이 폭락을 했지만 딱 20% 내려갔네요. 소름 돋게. 기가 막히게 딱 마이너스 19%까지 라고 말씀을 드렸고 분할 매수 잘 하셨으면은 평단이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지지하고 단기 추세는 깨지 않으면서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뭐 정치 테마 아니면 정치 테마로 가거나
아니면 무중 이슈로 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무중 이슈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이제 장이 많이 빠지면서 이제 추락을 좀 했고, 장이 다시 올라오면서, 그리고 호재까지 가면서 예측을 했던 무중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무중 이슈가 나왔고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분할 매도 다 진행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뭐 혹시 분할 매수를 잘 못했더라도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는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도 잘 수익을 잘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익 본 거에 대해서 그냥 뭐 그냥 좀 감사한 마음 그거랑 그리고 뭐 잘 봤다고 뭐 댓글 남겨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수익을 보신 분들이 댓글을 남겨 주셔가지고 저는 그거면은 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 평단 기준으로는 40% 수익에서 분할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5일선이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갭은 메꾼 상태네요. 여기서 이제 뭐 단기 추세가 좀 밀리면은 추가적으로 분할 매도를 좀 더 진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밀리지 않으면은 조금 더 지켜봐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기대 수익은 이미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떨어져도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월봉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장이 지금 또 오늘도 불안정하죠. 오늘 좀 내린 것 같고 오늘 코스닥이 얼마나 떨어졌죠? 좀 반등이 났다가 미국 지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랑 코스피도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급락할 때 저는 이제 좀 수익 중인 종목을 좀 매도를 해가지고 종목을 줄여놨거든요. 사인을 드렸는데 오늘 코스닥이 1.6 많이 빠졌네요. 생각보다 많이 빠진지도 몰랐네. 코스피도 0.77 정도 빠졌고 뭐 요런 지금 장 관련해가지고는 수익일지 채널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너무 길어지면은 조강 포인트 설명하다가 부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수익일지 채널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재룡산업은 그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뭐 상한가 자리를 깨면서 5일선 깨면은 단기 추세는 조금 이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할 거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재룡산업 하면서 재룡전기는 제가 매수는 안 했는데 그래도 뭐 같이 보시는 분 이제 보통은 같이 가니까 같이 보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같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움직이진 않았는데 차트는 비슷하니까 뭐 재룡산업이 좀 같이 가주면은 좋은 모습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라도 움직이지 않더라도 자리는 뭐 지금 현재 자리는 나쁘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뭐 슈팅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인이 지금 좀 재룡전기도 조금 말씀드릴게요. 일단 재룡 산업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원 플러스 원으로 설명드렸으니까 재룡전기는 저는 가지고 있진 않은데 이것도 이제 이것도 설명은 해야 되니까 자리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재룡 산업의 추가 슈팅 혹은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왜냐면은 같이 차트가 비슷하거든요. 같이 장기병을 뚫은 상태고
그리고 뭔가 그 충분히 지금은 좋은 자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이 자리에서는 그냥 계속 뭐 많이 떨어지면 그냥 모아도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재룡장기는 재룡 산업은 수익 잘 나왔으니까 상관없고 그래서 재룡 산업은 그 무중 나오기 전에 추가 슈팅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그렇게 눈치껏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추세 좀 무너지면 추가적으로 분할 매도할 거다 이렇게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조항 페이트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조항 페인트 보러 오신 분들 좀 기다리셨죠? 조항 페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항 페인트 먼저 기업 분석 좀 볼게요. 차트 보기 전에 기업 분석부터 보겠습니다. 자, 차트는 좀 잘 보이게 제가 다시 설정을 했고요. 조금 더 이제 잘 보이도록 조정을 했고 그리고 기업 분석 자 기업 개요부터 설립이 1967년 상장을 76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회사고요. 상장일이 무려 1976년. 야 대박입니다. 엄청 오래된 회사고 업종은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입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놨는데 그냥 페인트 페인트 관련주고요. 공업용 락카, 기타 뭐 특수 도료, 목공용 우레탄 원료가 있고 대주주는 양성화 외 13인으로 37% 가지고 있고 대주집은 양호하고 그리고 자사주가 상당히 많네요. 17%왜 이렇게 엄청 많네요. 17%에 추가로 뭐 자사주 펀드도 있는 것 같고 3%총 자사주가 무려 20%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대주주랑 자사주까지 합치면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는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아시겠죠? 이 정도가 지분이 되면 대주주 지분이 양호하고 자사주 지분이 많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공부를 이제 저랑 많이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떠오르는 게 있어야죠. 품절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안 봐도 이거는 품절주일 거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렇다는 건 유통 물량이 이제 없으니까 뭔가 이슈가 있으면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중 이슈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것들 이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리는 겁니다. 기본 재료로. 제가 뭐 재룡 산업이 무중 이슈가 나올 수 있겠다 해가지고 막 예언을 한 게 아니고 품절주는 언제든 무중 이슈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품절주가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닌데 돈을 잘 버는 품절주는 좋습니다. 그리고 세력주인 거. 그러니까 세력주가 아닌 품절주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대주주만 배부르게 하는 건데 품절주 중에 세력주는 좋다. 그러면은 다시 자 설명드릴게요. 자 품절주는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아니다. 근데 품절주 중에 세력주는 좋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품절주이면서 세력주이면서 뭐 돈을 잘 번다. 재무가 양호하다 할게요. 재무가 양호하다. 차차의 명품주.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되겠죠. 그래서 명품주라는 게 달리 명품주가 아니고 제가 이제 분석을 결국에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명품주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종목을 제가 지금 뭐 한 몇 개 올렸죠?
그래도 한 20개 정도 올린 것 같은데 영분주 채널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많이 돌려보셨으면은 아, 이런 종목들이 명품주구나 라고 이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뱅가는 종목보다는 수익이 좋을 거다. 요것도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요. 뭐 시간 투자만 하고 배당 잘 받고 요게 이제 기본 베이스. 이제 오랜만에 저기 영상 올리니까는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강조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조광페인트 대주주 지분 뭐 좋고, 그리고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016년에 영업이익이 좀 하이를 찍었죠. 167억을 벌었던 기업이다. 그래서 좀 저력 있는 기업이고, 우리가 아까 같이 봤듯이 76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뭐 이미 뭔가 이제 어떤 노하우 같은 거는 다 있을 거고, 적자도 지금 20년 추세를 봤을 때 뭐 거의 있지 않았는데 작년에 좀 특이하게 적자가 났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적자는 뭐 크게 큰 적자는 아니고 2020년은 조금 시총 1000억짜리가 마이너스 48억이면은 어느 정도는 약간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는 이유는 다 있으니까 계속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제 당기순이익은 45억으로 순이익은 오히려 낮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적자가 났지만 순이익은 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작년 기준으로요.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도 분기 실적은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데 명품주는 보통 제가 이제 그 보통은 이익을 나는 기업을 하잖아요. 근데 조광페인트 같은 경우는 좀 재무가 부채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보율이 워낙 높아요. 그러니까 1000억대 시총이 1000억인데 유보율이 지금 3000%이기 때문에 1000억짜리가 유보율이 3000%인 거는 엄청 드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한 1000%만 넘어도 양호하다고 보는데 3000%면 뭐 향후 5년은 안 망한다고 봐야겠죠. 5년이 아니고 뭐 5년 이상 안 망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유보율은 지속적으로 느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청산 가치로 봤을 때도 워낙 좀 저평가인 상태고 그리고 가장 제가 이 기업을 좋게 보는 거는 배당을 너무 잘 줍니다. 적자할 때도 배당을 아주 잘 주고 있고 배당을 잘 주는 이유는 워낙 이제 현금 보유가 높기 때문에 잘 주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무가 이제 뭐 최근 영업이익은 잘 나오진 않고 있지만 너무나도 현금을 잘 보유하고 있고 재무가 양호하고 저평가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뭐 기본적 분석은 이 정도면 충분하고 자 그래서 이제 재무 평가 대주주 지분 양호 대주주 지분 양호 자, 1번 재무 평가 그리고 품절주 그리고 20년간 뭐 거의 흑자 기업이었고요. 거의 흑자 기업이었고 뭐 최근 1, 2년 영업이익은 좋진 않은데 유보율이 워낙 높고 부채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제 20년간 배당을 안 준 적이 없다. 이 말인 즉슨 적자할 때도 배당을 잘 줬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시가 기준으로 배당이 2.5% 정도 되고요. 배당 이제 주가가 내려갈수록 배당률은 올라가기 때문에 DPS가
조금 변동폭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고요. 뭐 DPS 200에서 이제 뭐 왔다 갔다 큰 변동폭은 없을 것 같고 현재 기준으로는. 그래서 주가가 좀 내려갈수록 배당률은 오히려 올라간다. 그럼 주가가 내려갈수록 잘 모으면 좋은 배당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모든 명품주가 동일합니다. 배당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최근에 장이 왔다 갔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제 포트에서 배당률이 좀 어, 낮은 배당률이 좀 낮은 명품주는 조금 이제 정리를 했고 종목을 좀 줄였다가 오늘 좀 추가 편집을 한 겁니다. 좋은 페인트는 뭐 흐름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흐름도 괜찮고 배당도 괜찮고 일단 재무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재료 재료적인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 과거에 이제 그 정치 테마주였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였고 문재인 관련주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도 좀 뭐랄까 그러니까 투자 뭐 뭐든지 다 어떤 투자도 그렇고 어떤 뭐 인생 살이도 그러겠지만 경험이 경험이 바탕이 되고 경험이 오래되고 그리고 공부를 좀 오래 하게 되면은 종목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뭐 특정 종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뭔가 그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황페이트가 과거에 문재인 관련주였던 거를 주린이들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할 거고 물론 이제 주황페이트를 만약에 물려 있으면은 이게 과거에 문재인 관련주인 건 알겠지만 지금 최근에 물리거나 뭐 공부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러신 분들은 이게 과거에 문재인 관련주였던 걸 모르겠죠. 그래서 공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고 과거에 물론 문재인 관련주였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로 엮일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공부를 시켜 드릴 거지만 여러분들도 뭐 한 번쯤은 코스닥, 코스피 관련 아니, 그 종목들을 다 합치면은 몇천 종목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보는 것도 괜찮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메모를 다 적어가지고 이건 무슨 관련주고 이건 무슨 주고 이런 식으로 쭉 한번 해보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페인트 관련주니까 하나는 정지 테마주로 엮일 수 있고 하나 그리고 페인트 관련주니까 정치 테마주라는 게 이제 뭐 인맥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페인트 쪽은 또 정책주 해도 되거든요. 정책주 정책주로도 엮일 수 있다. 정책주도 정치 테마주긴 한데 조금 성향은 조금 달라요. 정치 테마주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정치 테마주가 이제 그냥 뭐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최근에 이제 DSR도 뭐 같은 홍씨라 그래가지고 대표가 같은 홍씨라 그래가지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같아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인맥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혈연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인데 이름이 같아서 올라가는 거 그리고 혈연이라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뭐 누구 동생주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박근혜 관련주 박근혜 동생 관련주 해가지고 막 치고 올라갔던 그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혈연이라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뭐 꼭 혈연 관련주는 정치 테마 아니더라도 예전에 이제 한 2012년도 2012년도에는 저도 이제 주식을 안 하긴 했지만 2000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2012년도에 이제 그 강남 스타일로 싸이 관련주가 이제 쭉 올라갔을 때 싸이 아버지 관련주가 올라갔던 그런 이제 역사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정치 테마주도 그 어떤 혈연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같은 동문 관련주, 동문 관련주, 그리고 뭐 같은 지역 관련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관련주, 이런 식으로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어, 이름이나 혈연이나 동문, 지역 이런 거는 좀 지금은 피크를 달리고 있는데 정책주가 아니고 저기 대선이 다가올수록 요런 관련주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름이 같아서 올라가는 거, 그리고 동문 관련주, 같은 지역 관련주, 요런 것들 여기까지는 이제 대선이 끝나면 그냥 다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기 전에 뭔가 매매를 종료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보통은 이제 주식이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건데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을 좀 앞당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피크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조강 페인트처럼 저평가이고 뭔가 어떤 좀 바닥주라고 해야 될까요? 바닥주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죠. 내려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배당 먹으면 되니까 명품주는 상관이 없는데 많이 치고 올라간 것들 있잖아요. 뭐 윤석열 관련주라든지 최재형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피크를 달리고 있는 레드온 관련주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많이 오른 뭐 인맥주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선 시즌이 다가올수록 더더욱 요거는 우리가 특히 주린이라면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간 것들 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타면 반토막 난다. 요거 기억하시고 매매를 진행하셔야 되고, 정치 테마주 중에 정책 관련주는 대선이 끝나고도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은 정책 관련주는 5년 동안 물론 이제 대통령이 이걸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해도 그걸 모두 다 실현하진 않아요. 근데 정책 관련주 중에는 이제 어, 실행에 옮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 관련주가 대선이 끝나고도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정책 관련주는 조금 정책과 관련된 거는 시간을 투자를 충분히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업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국가가 미는 거는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정책 관련주는 정치 테마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돈이 들어가면 이제 기업들이 돈을 실제로도 돈을 벌기 때문에 꼭 이제 꿈 플러스 약간 이제 실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도 있겠죠. 근데 조금 이제 정책 관련주는 항상 좀 심도 있게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조강 페인트는 뭐 인맥주 같은 걸로도 올라갈 수 있지만 정책 관련주로 가가지고 이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벌려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GTX 사업, 뭐 그 철도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최근에 자 최근에 이제 좀 밀고 있는 게 뭐 GTX 철도 사업 요런 거랑 그리고 그다음에 요즘에 뭐 그 정책 나오는 게 이제 그 재건축 관련 재건축 관련 사업들도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랑 다 페인트가 연동이 돼 있거든요. 이거 뭐 건설 쪽에 페인트가 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건설 쪽이 한 5년, 5년, 5, 6, 꽤 오랜 시간 동안 우하향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페인트도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하향을 했죠. 그래서 페인트 관련주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은 좀 대체적으로는
이제 좀 몇 년간 조정받았다. 근데 이제 앞으로 건설 페인트랑 건설 마찬가지로 앞으로 건설 쪽 사이클이 크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몇 년간 한번 건설이나 뭐 페인트 뭐 이런 관련 그리고 뭐 철도 이런 쪽은 좀 유심히 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많이 올라간 건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조강 페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개를 들었고 시세가 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저는 저점 매수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아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좀 얘기가 길었네요. 이제 재료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 어떤 정치 테마주 혈연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첫 번째 재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책 관련주로 이런 어떤 그 건설 쪽이랑 같이 엮여서 갈 수 있다 페인트가. 그리고 마지막 재료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그 품절주니까 그 무중 이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면 시총 1000억짜리 품절주 그리고 배당 잘 주고 그리고 대주주 지분 양호한 그리고 재무가 최근 재무는 별로지만은 유보 재무가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하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중앙페이트 뭐 문재인 관련주 때는 정확히 문재인 관련주로 피크를 달린 건지 아니면 뭐 이 정도 뭐 보니까는 이때 피크 달린 것 같긴 하네요 문재인으로. 그래서 이때가 크게 이제 큰 사이클 한번 돌았었고 이런 쪽이 이쪽 2012년도랑 2015년도 두 번 움직인 거 보니까 딱 문재인 그때 2012년도 대선 나왔을 때랑 2015년도 나왔을 때니까 그때가 아마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2015년도 이후에 조금 더 간 애들도 있는데 DSI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갔죠. 2016년까지 갔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빨리 빠진 애도 있고 뭐 종목마다 좀 다릅니다. 무조건 다 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마도 그때 사이클이 돈 것 같아요. 두 번 나왔잖아요 문재인이 대선에. 그래서 그때 두 번은 이제 간 것 같고 그리고 큰 추세로 보면은 이제 그 장기평을 잘 깨지는 않았던 종목인데 깨도 다시 올라오고 깨도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종목인데 이제 2017년도 이후에는 이제 우하향이 들어갔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영향은 실적이 내려오면서 시장 영향도 좀 있겠네요. 요거는 이제 실적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문재인 플러스 실적으로 갔을 것 같네요 이때쯤에는. 그리고 실적이 이제 안 좋아지니까 재료도 없고 실적도 안 좋아지고 이제 페인트 쪽도 뭐 재료가 없으니까 쭉 내려갔었고 그렇게 봤을 때는 투자 가치는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우하향하는 종목은 이제 건들면 안 되죠. 그래서 최근에 작년도부터 장기평을 뚫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여기 한번 터치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터치 한번 했고 한번 뚫었고 이제 지지하다가 한번 폭락 왔어. 이제 장 떨어지면서 내려갔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여기서 이제 놀란다는 거는 시간 투자를 하면은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차트 분석을 이제 진행할 수 있고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은 하지 말고 내려가는 종목은 하지 말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했다가 물리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굳이 이제 막 내려가고 있는데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 종목 하지 말고 추세를 돌렸을 때 관심을 갖자. 그리고 지금 장기 평선 모이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고, 다시 한번 뚫으려고 하는 모습 보이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다. 근데 여기서 항상 강조드리지만 몰빵 때리면 갈 것도 안 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종목이 거의 다 수익이 났기 때문에 개미의 마인드면은, 자 차차가 지금 수많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거의 다 슈팅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차차 종목은 진짜 존나 좋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 개미의 마인드면은, 개미의 마인드는 이제 몰빵 때려야지, 이 사람은 찐이다, 몰빵 때려야지, 이러면 그 순간 그 종목은 안 갑니다. 자,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몰빵을 항상 때리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저도 이제 분석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그런 어떤 실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분석을 존나 잘하니까 몰빵 때려야지, 갈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 몰빵 때리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제 좋은 종목 많이 말씀드리니까 분할 매수하라 그러고, 많은 그, 그 분산 투자하라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유튜브에 소개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세력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개미가 많이 타면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개미가 많이 타면 이게 하한가를 갔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몰빵을 때렸을 때 만약에 이 종목이 하한가를 갔다, 그럼 못 견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몰빵을 때렸는데 뭐 갑자기 기업에 문제가 있던 아니면은 어, 지수가 폭락을 하던, 그러면 견디질 못해요. 한가가 이제 30% 떨어지면. 그래서 분할 매수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냥 떨어졌다가 올라가면은 그래도 버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은 그래도 뭐 당분간은 망할 것 같진 않은데, 여러 기업들 중에 어쨌든 시총이 작은 걸 하는 거기 때문에 20종목, 제가 이제 설명 많이 이제 하는 것 중에 뭐 많이 종목을 말씀을 소개를 하다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기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뭐 거래 정지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상폐가 된다든지.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뭐 아니면 SK하이닉스나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네이버 카카오는 좀 급락했죠.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수익일지 채널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제가 아무리 그 좋은 종목을 말씀을 드려도 시총 작은 것들은 리스크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분산 투자를 하고 분할 매수를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영상마다 제가 강조를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 분할 매수 잊지 마시고, 제가 목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쨌든 유튜브에 소개를 해드리면 저도 어느 정도의 그 책임감을 가지고 좀 올려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이 잘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요거 항상 강조를 드리니까 요거 좀 제발 지키시고, 그리고 강의를 항상 제가 이제 뭐 자주는 못 올려드려도 강의를 항상 하면은 저의 어떤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릴 수는 없어도 최대한 개미 투자자들한테 좋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강의 올라오면은 정말 비싼 강의니까 꼭 여러 번 돌려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지금은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좋은 강의들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바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 번 돌려듣고 그다음에 뭐 어떤 기업을 분석하고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구독자분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차트는 장기 평선이 이제 차트 얘기하다가 딴 데로 샜네요. 그래서 이제 차트 이건 여담으로 하겠습니다. 여담 3번 여담 강조 뭐 이런 걸로 할게요. 그리고 4번 차트 4번 장기 평선이 모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월봉입니다. 월봉 장기 평선이 모이고 있고 그리고 장기 평선을 뚫어줬고 이런 것들 이제 체크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래량이 터지고 그러니까 세력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기 때문에 작년에 거래량 한번 터지고 올해도 한번 터졌죠. 원래 없던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세력이 개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어떤 이슈가 나올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떨어지게 되면은 뭐 많이 떨어지면은 이제 한 6,500원까지도 떨어질 수는 있겠네요. 근데 거기가 장이 조정이 오면서 한번 왔다 갔으니까 이미 한번 왔다 갔으니까 추가적으로 조정은 뭐 잘 안 올 것 같긴 합니다. 만 그래도 분할 매수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래서 추세는 지금 돌린 상태여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올라갈 때 뭔가 뭐 전고 위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은 이런 매물이 가장 크고 그런 매물을 이제 여기서 한번 먹었죠. 먹은 흔적이 있고 전고 돌파도 충분히 한번 노려볼 만한 상태인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지지부진한 게 뭐 재롱산업 같은 경우는 뭐 금방 뭐 한두 달 만에 갔지만 DSR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거 작년부터 계속 강조했던 건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년 만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조항 페인트도 1년 뒤에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뭐 엄청 떨어졌다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시간 투자를 좀 하면 좋은 수익률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5개월 정도 갔고 그래도 10, 11, 12, 1, 2 뭐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좋은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 투자를 하고 그리고 뭐 슈팅 안 주면 배당 먹으면 되고 명품주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몰빵하지 말고 분산 투자, 분할 매수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강의를 또 오랜만에 하는 또 열심히 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애타게 차차를 찾으면 돌아올 거고 그리고 수익일지 채널에 추가적으로 강의 올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많이 떨어진 종목은 카페에다가 추가 강의 올리고 있으니까 공부를 하세요. 울지 마시고 많이 떨어지면. 그래서 TS 같은 경우도 좀 떨어졌죠. 그래서 추가 강의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 차차였고 명품주 채널이었습니다.